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요 지난달 1월 16일이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이 수원 건선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긴급 체포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소식, 그리고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도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중국인 간첩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이사와 기사를 단독 보도한 허경 기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일자가 1월 21일인데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피고발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월 21일 고발을 했는데 이틀 뒤 1월 23일 날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진상을 규명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일기 때 블랙 요원 3명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수년 동안 머물면서 중국 간첩단을 체포하는데, 검거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을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정보국 DIA 블랙 요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3일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하고는 협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1기 때 블랙 요원을 남겨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지 않은 외형을 갖춤으로써 외교적 마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블랙옵스 작전 내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블랙옵스라고 하는 기사도 한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죠. 오늘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소위 DAI입니다. 국방정보국 출신 가명입니다. 3명. 마이클, 가브리엘, 라파엘 요원이 각각 임무를 분장해서 참여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가브리엘과 마이클은 코카시안인이고 라파엘은 아시안계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 3명 모두 청교도 선교사가 발굴한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의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정부에 복귀하지 않아 행방불명, 소위 MIA입니다. 미스터 인 액션, 행방불명 처리됨으로써 이들의 기록은 삭제가 되었다. 이후 미복귀자 3명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에서 줄곧 첩보활동을 해왔다. 한 요원은 미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 미국 청교도 정신과 자유수정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해 첩보활동을 이어왔다고 본지에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이클은 국내 외국계 기업 A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클라우드 서버에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집했다. 라파엘은 2021년, 2022년 1년 정도 평촌 소재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실을 털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및 계좌이체 등 자금의 흐름 정보를 알아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의 소리죠. VOA입니다. 예. VOA 방송이 보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북한의 구글 해킹 시점보다도 앞선 것이다. 라파엘은 또 선거연수원, 수원에 있는 제2생활관이죠. 외국인 공동숙소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인 간첩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근 건물의 취업에 중국인 간첩단의 동향을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했다. 이들이 여기서 상주하면서요. 선거 전산 조작도 하고 댓글 조작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근무하면서 또 뭡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보고요. 실업수당도 받고 말이죠. 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가브리엘은 전체 팀별 정보를 취합했다. 직책상 가브리엘은 마이클, 라파엘보다 상급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워싱턴 내 한국 상황을 전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 가브리엘은 국내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하며 이번 작전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일에 관여했다. 이들의 행적은 한국 모처에 여전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4년 전 바이든 정부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CCP지요. 공산당이 개입한 전산 조작으로 낙선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퇴임 전 발령한 부정선거 수사 조사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히려고요 4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치르는데요 무려 변호사를 6,500명을 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들만 말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로서는 이들을 행불 처리되고 신분이 지워질지언정 트럼프 당선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임무에 충실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번 한미 공조 작전의 공식 명칭은요, 오퍼레이션 WOB입니다. 오퍼레이션 WOB. 작전에 참가한 이들은 WOB를 화이트 호스 앤드 블랙으로 해석한다. 우리말로 블랙 요원들의 정결한 서약으로 번역된다. 실제로 작전명도 WOB지만 아직 전체 이름은 공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도 한국에서 이같이 불릴 뿐 공식 작전명이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기자는 앞선 기명 기사에서 코드네임 구글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 신문사 내부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공개됐다. 독자의 관심이 큰 만큼 신문사 내부에도 관심이 뜨겁다. 작전 참가자들은요, 기밀 유지를 위해서 공식 작전명 오퍼레이션 WOB를 코드네임 구구로 불렀다. 99% 퍼즐이 맞춰졌다. 마지막 1%는 너 준공이라는 뜻이다. 자, 지금 99%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지법 판례를 보게 되면요, 주한 미군의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미군 시설과 구역 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당국이 협조하면 미군 기지 외부에서 체포가 가능하다. 한국법은 계엄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허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법이 허용이 안 되죠.
그 중국인 간첩을 한국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조정진 대표와 허경 기자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관이가 지난달 20일 고발한 지 이틀만 23일 허 기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을 이달 4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 기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니까 어제 통보했네요. 조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출금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고발장 접수를 이틀 만에 출국 금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일 날 고발하고 23일 날 경찰이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이건 거대 야당의 어떠한 그 반국가 세력들하고 다 경찰하고 연관이 다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에? 그래서 그 홍장원인가요? 홍장원 1차장한테도 간첩들을 잡으라고 그랬대. 간첩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투표자 수 검증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를 포렌식하자, 포렌식을 감정하자, 이것도 감정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문제가 되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면 안 되거든요. 다 우리나라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재선거해야 됩니다. 더불당 53명 국회의원 날라갑니다. 다시 재선 가면 다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악착같이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 모두가 한 통속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참정권을 박탈당했는데 이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문영배 이자도 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 이게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여러분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했어요. 진주지원에서 했을 겁니다. 제 알기로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일본으로 여행도 가고 말이죠.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영배는 당장 4월 18일 날 퇴임인데요. 퇴임하기 전에 사표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가야 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으니 말이죠.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